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최근 5년간 최대의 수익을 낸 운용사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익 금액이 1위라고 밝힌 것입니다. 6개의 펀드를 청산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확인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2월 15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16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상장 예정으로는 2월 25일 금요일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희망 공모가액을 9,000원에서 1,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월 14일 발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의 25%, 기관 투자자의 7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500원 기준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118억 원입니다. 전체 청약 규모가 473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KB증권, 삼성증권 두 증권사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배정된 비율은 50%로 모두 똑같은 주식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먼저 KB증권의 청약 등급과 청약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은 가장 기본인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기준 1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9,450만 원입니다. KB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1,500원의 수수료가 있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청약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KB증권은 청약 기간 중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은 안 그래도 청약 등급이 많았던 증권사인데 이번 청약부터 우대 등급 120% 등급이 생겼습니다. 우대 등급 120%에 대해서 알아보면 프라임 클럽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고객,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 계좌 연동 및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일반 등급보다 20% 더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 100%가 18,000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 이보다 20% 더 많은 21,600주를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청약을 좋게 보시고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 50%의 경우 1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7,350만 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삼성증권 모두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이고 희망 공모가 상단 1,500원 기준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2,500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희망 공모가 상단 1,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876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매우 소수가 있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가 상장일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5.2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74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매우 적은 0.3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청약자가 24.91%, 기관 투자자가 7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는 2억 원이 되지 않고 일반 청약자가 118억 원, 기관 투자자가 35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장 종목들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상장일 유통 금액은 라온테크보다 적고 아모센스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습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직후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은 모두 33만 주입니다. 33만 주의 행사 가격은 1,998원으로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에 비해 매우 낮은 행사 가격입니다. 지난 카카오페이의 사례에서 살펴봤듯 저렴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할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은 있지만 이후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구주 매출과 기존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60%, 기존 주주의 주식으로 진행되는 구주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의 주체는 최대 주주인 FV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되는 금액의 40%는 회사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에게 입금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사에 입금되는 돈이 적어 투자에 사용될 수 없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인 FV홀딩스의 보유 지분이 96.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은 경우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구주 매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은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FV홀딩스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사실상 한 사람의 개인 회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FV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에서도 2021년 7월 20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사업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이전 KTB 네트워크와 동일한 VC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을 이해하기 위해선 벤처 기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벤처 기업이란 잠재적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 캐피탈은 기술력이 높은 벤처 기업 초기 단계에 부족한 자본과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기업이 성장하면서 인수합병을 하거나 상장을 통해 투자한 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1986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고 법률까지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바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정부는 벤처 투자를 하는 기업가 개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제4기 2020년 법인세 납부 비율은 12.28%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2020년 법인세 납부 비율은 27.34%입니다. 즉 벤처 캐피탈 회사는 다른 분야의 기업들과 비교할 때 똑같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적게 납부하여 순이익이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같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벤처 투자조합과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자신의 돈, 개인, 기관, 정부 등의 투자금을 모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VC는 이런 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펀드와 같은 관리보수, 일정 성과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때 성과보수 등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성과보수 계산 방식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투자가 잘 돼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성과보수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기금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연금 공제의 비율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의 영업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C들은 개인, 법인, 정부 등의 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기간 동안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하고 끝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합니다. 투자한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인수, 합병이 대상이 될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펀드가 세워질 당시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벤처캐피탈에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방법은 투자한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인수, 합병이 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투자자금 회수의 주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상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같은 허브라는 벤처캐피탈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회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매년 20개 가까운 회사들이 신규 등록이 되면서 해당 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법령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닌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벤처캐피털이 많아지면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매우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벤처캐피탈이 늘어나면서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들도 좋은 조건을 골라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경쟁이 심화되면 벤처캐피탈의 수익률은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2018년부터 영업 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펀드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직접 투자하는 수익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는 벤처 투자조합과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투자 금액은 약 9,339억 원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이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자산 순위를 살펴보면 벤처캐피탈 운용자금은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KTB 네트워크가 스톤브리지 벤처스보다 약 2배 가까운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최근 5년간 최대의 수익을 낸 운용사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익 금액이 1위라고 밝힌 것입니다. 6개의 펀드를 청산했는데 이 수익의 절반 이상이 단 하나의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전문조합 해당 펀드의 수익 배수가 5.1배가 넘고 수익 금액만 1189억 원인 것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해당 기간 동안 6개의 펀드를 청산했는데 평균 수익 배수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펀드가 너무 하드 캐리를 해서 수익 금액 1위를 기록한 것이지 모든 펀드가 골고루 좋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 5개가 스톤브리지 벤처스 공모가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5개의 회사를 평균한 퍼는 10.7입니다. 5개의 회사를 평균한 적용퍼 10.7에 최근 4개 분기에 당기순이익 266억 원을 적용하여 회사의 평가 시가총액은 2,851억 원이 되었고 주당 평가가액은 15,380원이 되었습니다. 상장된 회사들의 평균 퍼인 10.7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유사기업을 선정하는 조건 중에 크다는 이유만으로 4곳의 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제외한 4곳의 회사는 아주아이비투자, 우리기술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KTB 네트워크입니다. 제외된 회사 중 하나인 우리기술투자의 퍼를 살펴보면 2021년 3분기 기준 퍼는 2.2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도 7배,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7.35배, KTB 네트워크는 9.61배입니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해버린 회사 4곳은 공교롭게도 모두 평균 퍼인 10.7보다 매우 낮은 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캐피탈 회사의 퍼가 낮은 이유는 지난 5년간의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와 우리기술투자의 지난 5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기술투자는 2021년 3분기에만 5년 동안의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지난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현재 매출이 최대이고 영업이익이 최대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투자조합 중 하나인 스톤브리지 성장 디딤돌 투자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6일에 설립되었고 총 투자 자금은 400억 원입니다. 이 중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4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벤처회사에 투자를 하며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수익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총 투자 금액 중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투자한 21억 원에서 우선 손실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투자조합을 통해 수익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만약 손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오면 투자금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평균 8억 원의 관리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을 크게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큰 폭의 성과 보수도 받게 됩니다. 2021년 3분기까지 받은 디딤돌 투자조합의 성과 보수는 무려 33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한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법 이익을 얻게 됩니다. 회사의 가치가 10억일 때 1억을 투자했다면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100억으로 오를 경우 투자한 1억 원의 가치는 10억 원이 되고 10억 원에서 투자금 1억을 뺀 9억 원이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 투자조합 한 곳에서만 발생한 지분법 이익이 무려 52억 2,400만 원입니다. 규모는 400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스톤브리지 벤처스에 89억 9,400만 원의 수익을 주었던 스톤브리지 성장 디딤돌 투자조합은 이미 1월 5일에 청산되었습니다. 해당 투자조합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명한 두나무가 1,000억 원일 당시 15억을 투자하였는데 해당 지분 가치가 약 200배 가까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투자조합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좋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해당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상 단독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KTB 네트워크보다 규모가 작기에
상장의 유통금액도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단 한 개의 펀드에서 매우 놀라운 수익을 거두어 수익 금액 순위로 상위에 속하는 운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종이 현재 고평가를 받는 업종이 아닙니다. 수익가치 PER이 10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은 경우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 운용 규모가 업계 상위권에서 거리감은 14위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KTB 네트워크의 부진한 주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상장일 이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공모가에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많은 청약들이 몰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퓨런티어 등과 비교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월요일 발표되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참고하셔서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15일과 16일에는 대유와 두산중공업의 실권주 청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는 2월 14일 월요일, 실권주 청약 등이 결정되는 2월 14일 월요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결과가 모두 발표되면 종합 영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약들이 몰려있어 매우 복잡한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